Arirang Special. South Korea has a population of roughly 51 million people. Out of this number, a particular group of roughly 31,000 people will be reflected in this documentary. They are the North Korean defectors currently living in South Korea. With women making up roughly 70% of this particular group, defectors from the DPRK eventually found their way to South Korea after passing through other countries. Most of them lived near the Chinese border. Yet many of them say that South Korea was never their first preference. With North Korea reporting one of its worst natural disasters in the mid-1990s, food production levels also plunged to a record low. At first, China was their first destination to start a new life. But after repeated forced repatriation, South Korea became their new haven. And now,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finding a new home in South Korea is on an upward trend. We sat down with 23 of these defectors and heard their stories. 사는 환경이 좀 크게 다를 뿐이지 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너무 터무니없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모르니까. 나라를 배반한 역적은 내 딸이 아니라고 해서 전 거기서 다시 돌아서려고. 데려올 수가 없었고요. 맛있는 걸 먹을 때면 참 짜증나게 많이 나는 거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 기간 나의 인생에서 제일 고생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강력입니다. 2013년도 10월에 탈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옥정입니다. 저는 고향은 평안남도 평성이고요. 살다 온 곳은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서 살다 왔고요. 저는 주찬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착 나이 해놓은 나이로 8살 벌써 됐습니다.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이름은 조동현이고요. 2000년도에 탈북해가지고 탈북한 지는 2013년에 탈북했고요. 저는 2006년에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했고. 안녕하세요. 최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고요. 탈북 연도는 2013년 10월 29일. 2013년 12월 13일 장성택 초용 직후에 이제 그 열흘 만에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 홍암리에서 왔고 정진에서 온 양강도 김영직군에서 함경북도 낮은 선봉시에서 살다가 함경북도 청진 양강도 해산시 함경북도 온송에서 저는 최정연이고 함경북도 청진에서 2015년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Cho Yuri, who came to South Korea with her daughter 4 years ago, is currently running a cosmetic container manufacturing company near Seoul. She started from scratch, but now successfully manages about 40 employees. She says a big reason behind her success is her mother, who used to trade at the Najin Sunbong Special Economic Zone. Cho says her mother was also the deciding factor that compelled her to move down south. This was after her mother was arrested by the government on ridiculous grounds that her income was too high and eventually lost her life.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이제 뭐 북에서 충성심이 되게 높은 편이었고 이제 북한에서 주는 세뇌를 그대로 믿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군에 나간 거고 전역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북한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생각은 남들보다 더 굳었어요. 근데 이제 전역해서 오고 나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저희 엄마를 너무 정말 잔인하게 처벌을 하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저한테 계속 감시가 들어오고 이제 저의 모든 생활을 계속 이제 스파이를 되게 많이 둬가지고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못 지킨 것처럼 저도 이제 제대해서 결혼하고 이제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를 지키기 위해서 탈북을 한 2, 3년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발이 떨어져서 나올리라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그냥 홧김에 진짜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했어요. 부모님들이 또 한국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출신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빠가 농장원이면 대를 이어서 농장원이에요. 네, 아빠가 직장원이면 그냥 대를 이어서 직장원이고 네, 그런 점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부모님들은 흔히 아버지가 탄광이면 자식도 탄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그 직업을 물려받는 게 좀 북한의 그 흐름입니다. 항상 이제 자라면서 조금 이제 진짜 이제 그 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은 못했지만 마음적으로는 항상 굉장히 좀 이제 억울하다. 엄마 고향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자 하는 사회 같은 데 가면 다 제재가, 그러니까 서류에서 탈락이 돼요. 부모님 그 출신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제 진짜 안 좋았죠. 사실 저희가 탈북하려고 더구나 이 남한까지 올 줄은 저희는 생각도 못했었던 거죠. 그전에는 어떤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이미 옆에서 중국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가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한국을 오겠다라는 거는 무서워 생각도 못했었고 사실은 저희 가족들도 거의 북한에서 고위급에 있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제일 저 가면 그 차들도 많이 다니고 비행장에서 탁 내렸을 때 너무 진짜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깨끗해서 내가 잘못 오지 않았는가 혹시. 근데는 분명 말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받았으니까 한국은 한국인데 너무 좋고 병원에 들어가서 그 제일 먼저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것도 저는 나쁘게 생각하고 북한 사람들이 일단 남조선애가 잡히면 피를 뽑고 각을 뜯어서 손발을 다 잘라서 죽인다. 우린 그렇게 주입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병원에서 들어가서 그 건강검진을 하는 거 이놈들로 우리를 지금 잡아다. 피를 뽑아서 피도 북한에는 피검사면 요만큼씩밖에 안 뽑는다. 여기는 이만큼 뽑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이놈들은 진짜 우리를 피를 뽑는구나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는 벌써 또 후두루후두루해서 개어지면 괜찮은데 내 절로 그저 조금씩 정착하고 다른 데서도 보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거짓말은 아니구나. 내가 이때 그지 쏙 해서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리고 딸 데리러 왔다는 게 내가 진짜 잘 왔구나. 지금은 또 너무 늦게 온 게 좀 후회납니다. 알았으면 빨리 왔겠는 그래 여기를 지금. 한국에는 차가 많대요. 예. 그러니까 한 집에 차 한 대 정도는 다 있고 하니까 저희는 집은 있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항상 저는 좀 차를 좀 가지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2000년도에 처음 탈북했을 때는 배고파서 탈북했습니다. 그때 저희 꽃제비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없었기 때문에 먹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침 먹으면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으면 저녁에 뭐 먹을까? 항상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막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되게 보면은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먹을까? 점심을 뭐 해서 먹지? 북한에서 교원을 해도 제 한 달 월급이 2,300원밖에 안 됐어요. 2,300원이면은 북한에서 그 입살 1kg에 5,000원이거든요. 제가 올 때까지는. 근데 2,300원 가지고 500g밖에 못 사지 않아요. 그 돈 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저 먹는 문제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북에 살 때 친구가 이제 중국에 가면 되게 풍족하더라. 가면 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듣고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동생들이랑 같이 이제 탈북을 했죠. 어떻게 운 좋게도 집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6, 7년 만에 집에 왔는데 집에 왔을 때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행방불명이어가지고 제가 6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고 집에 와봤더니 집이 완전히 험악하게 변했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갖고 아빠는 굶어 돌아가시는 그런 형편에까지 이뤄갖고 그래서 제가 완 게 현실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오니까 진짜 아빠가 쓰러져 있는데 죽조차 끓여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Do Hee-chang once belonged to the upper class of North Korea, being the right-hand man of Chang Song-taek, who was Kim Jong-un's uncle. 그거 이제 그 제품이 이제 언제쯤에 올라올까요? Noah worked as an army officer and managed North Korean workers overseas. 그 월요일에 좀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Now he runs a trading company dealing with health foods, pioneering a new life and a new home. 저는 10년 복무를 했습니다. 저도 그게 의무성이니까 좋아 보이는 그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라 해가지고 김일성 교시라든가 이제 김정일 이제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는 이제 그 누구나 이제 남자라면 이제 누구나 군대 가야 된다는 게 의무 국민의 의무예요 이게. 전방에서 군인 생활을 했고요. 당시 북한은 군인이 10년인데 10년 마치기 전까지 휴가가 없어요. 뭐 우리 집에도 아들 3명인데 오빠도 군사복무 13년 하고 오빠도 왔다 갔다. 또 둘째 오빠도 또 군사복무마다 그렇게 돌아갔죠. 제 밑에 남자 동생도 군사복무마다 훈련하다 또 내 동생도 군대가 죽었단 말입니다.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군대가 일단은 캔슬 못 가게 되고 그리고 아빠 엄마가 남한에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하면서 그 모든 게 이제 다 끝나버린 거죠. 제가 마냥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다닌다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17, 18살에 군대를 가니까 보통 27, 28배 전역을 해가지고 1, 2년 만에 대부분 다 30 넘기 전에 다 결혼을 하는 거죠. 제가 첫 데이트를 27살에 해봤어요. 북한은 군인 생활 때는 후방은 좀 괜찮은데 전역 같은 경우에는 이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연애하다가 여자하고 이런 성 문제 이런 게 제기되게 되면 이제 군대에서 쫓겨나야 돼요. 생활제대라는 게 있거든요, 북한에. 생활제대를 당해요. 그러면 생활제대를 당하게 되면 사회에 나오게 되면 간부로 등용할 수가 없어요. 밑바지에서 계속 힘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원래 어려서 시집 갔습니다. 우리 때 제가 22살에 시집 갔으니까 진짜 어려서 갔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여관을 했습니다. 여관하다니까 우리 집에서 이 11명이 철도 새로운 사람들 합숙 생활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합숙 생활하면 전 전에 떼고 남편은 총각 떼고 하니까 둘이서 이렇게 그죠 합숙하니까 그죠. 내가 좀 성격이 좀 남자 북한식 남자 번데기라면 남자들까지 막 그저 때리고 패간 그런 성격이 좀 개방 성격이니까 롱담하며 뭐 이러는데 한 1년 동안 합숙 생활하면서 그저 서로 그저 다 오빠 하며 그저 잘해주고 어머니가 그 합숙했으니까 잘해주고 이러는데. 서민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뭐 같이 일하다가 부대끼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서민 기준이고 좀 이렇게 부유층 기준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이렇게 잘 사는 집이 있는데 그쪽은 또 이렇게 자기 딸하고 좀 어느 정도 경제력이라든가 어울리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평양이면 평양, 청진이면 청진에서 서로 이렇게 둘이를 이렇게 중매 선보게 하는 거죠. 만나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완전 단절돼 있어요. 이제 군에 나갈 때 자체로 이제 산부인과 검진해서 처녀성을 가져야만 군에 갈 수 있고 가서도 남자랑 연애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생활제대 시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연애는 안 되죠. 25까지. 저는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북한에는 그 위문 공연 같은 게 있어요. 우리 그 군부대 위문 공연 같은 거 다니면서 저도 국경경비대 거기에 군부대 위문 공연 갔다가 그 남자친구 군인 남자친구 만났어요. 군관을 우리말 장교죠. 만나가지고 잠깐 연애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연관되지 않고는 좀 이렇게 만나기는 쉽지 않죠. 여기처럼 소개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사장이다 보니까 아빠 회사에 그냥 좀 놀러 갔다 이 정도로 해서 갔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조금 그 사람도 이렇게 왔더라고요. 한마디로 군대였어요. 군대. 예, 군인. 근데 어떻게 와서 저는 뭐 생각도 못 했는데 남자분이 저희 집 연락처를 알아서 저희 아빠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아버님 좀 딸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해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예. 저 언니랑 신랑이 친구였어요. 그래 제가 언니 집에 가는데 제가 신랑 된 사람이 그러니까 역에서 만났어요. 저는 언니 집에 놀러 나가느라고 역에 나왔는데 이제 청진역에 나왔는데 그 사람은 평양에서 누구 친구 온다고 마중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게 인연이 된 거죠. Yang Jinny, who is currently working as a broadcaster, is also studying to get a cooking certificate on the side. She's busy practicing in preparation for the exam, which requires her to prepare a platter of 7 delicacies, from preparing a variety of vegetables like carrots and cucumbers to grilling this wheat cake in just 40 minutes. Yang Jinny says she's happiest when she's cooking for somebody else. And at times when she would go to the supermarket to buy ingredients, vivid images of marketplaces that she used to visit during her childhood in North Korea inevitably emerges. 장마당은 그냥 우리 보면은 그냥 전통 시장 같은 데라고 보면 돼요. 우아하게 잘 꾸며놓진 않았지만 그냥 소박하게 그냥 뭐 아무나 가서 뭐 맛있는 거 살 수 있고 가서 내가 뭔가를 채취해서 가서 팔 수 있고 가서 다시 사서 바꿔서 먹을 수 있는 장소? 시장이 예전에는 비 오면 비도 맞고 눈 오면 눈도 맞았거든요. 지금은 거의 천장이 안 보여요.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옷도 다 보일 수 있게끔 높이로 다 걸어놓고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면 긴 막대 같은 걸로 내려서 옷들도 되게 다양하게 예쁘고 단체복을 다 입고 봉사원증 그래도 하고.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이 장마당 시대라고 흘러가는데 장마당이 없으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고 장마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거든요.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화가 돼 있고 시장은 놓고 보면 돌아가는 체제가 자본주의랑 거의 비슷해요. 아버지가 와서 저희 집에다 이렇게 그때 북한에는 록하기란 게 없었어요. 그거 록하기를 사줬어요. 사서 너희들이 이런 다른 나라 영화도 보고 이런 좀 다른 나라 세계를 알아라. 그래서 좀 아버지는 외국생활을 하면서 그 다른 나라의 이게가 많이 좀 발전된 이 문화가 많이 좀 인식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사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가 그걸 좀 보지 말아야 될 거 봐서 그 기가 걸려서 방침권이 걸려서 몽땅 아버지는 햄당하고 저희 동생은 잘못되고 저희 가정은 그때부터 하락이 됐어요. 아무리 이제 통제를 한다고 해도 이제 밀거래로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CD라든가 뭐 이런 거로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는 거지 누가 일일이 다니면서 강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 아는 거죠. 옛날에는 CD 테이프 같은 거랑 뭐 록하기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록하기의 CD나 그 전에는 테이프식으로 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불법으로 몰래 숨어서 봤었죠. 드라마나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 TV 보면서 남한이란 그 실체를 알게 됐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가게 됐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좀 환상적인 세계 같은 거? 드라마랑 보게 되면 왜 막 드라마를 많이 보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다라는. 와 이게 드라마 미디어라고 주는 영향이 크구나. 그게 왜곡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신데렐라 같은 꿈을 심어주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그 현실하고 좀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문화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의 폭을 다양하게 넓히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줬다. 밀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 뭐 DVDR이 많이 들어와서 또 남한 드라마, 남한 드라마를 또 반죄. 집에서 항상 너트텔에다가 이렇게 그걸 끼워보고 CDR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집 문만 두드리면 저는 그걸 막 지워요. 그런데 그날에는 그런 소리도 없었는데 무슨 게 막 인기적 소리가 나서 누가 왔는가 내다볼새로 불에 백건거가 확 들어치는 거예요. 누가 왔는가 하면서 이렇게 벌새로 4명이 와락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대문을 걸었으니까 담장을 떼 넘어가지고 빗장을 싹 뺏겨가지고 4명이 확 들어온 거예요. 자전거를 끌고. 그러니까 난 무슨 소리 난 사람을 찾으면 나 확 치웠겠는데 설마 그렇게 넘어와서 담장 빗장까지 뺏기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다음 보니까 누구야 할 새로 확 들어오니까 뭐 너태를 치울 새도 없죠. 이제 군인들이 사회에 나가버리면 그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대에 들어와서 그 열풍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와 결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길에서 이제 휴가지들을 정말 안 나가요. 술 많이 계속 술 드시던 분이 술을 갑자기 딱 안 드시면 막 술 땡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북한에서 살고 있는 그 환경 막 이런 데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드라마긴 하지만 그런 생활들을 상상하고 꿈꾸면서 무엇인가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뭐 딱 갑자기 이렇게 끊을 수는 없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그때부터는 계속 보게 됩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아닌가요? This is North Korea's capital, Pyongyang, which is also its political, administrative,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With the government emphasizing the city to be the so-called capital of revolution, it's considered to be a sacred and perfect place. Most of Pyongyang residents are also the core members of the party. Pyongyang, a city considered to be the apex of glory in North Korea. Hence, the capital is also equivalent to success for North Koreans. 저는 평양에 못 가봤어요. 평양 간다는 게 일단 친척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좀 특별한 일을 했을 때만 갈 수 있는 곳, 약간은 성지인 거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평양에 가는 게 힘들잖아요.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들어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승인번호가 떨어져야 그 증명서를 내 가지고 평양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주 힘들고요. 그리고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행증이 없이는 어디도 못 갑니다. 북한 사람들 평양 한 번쯤 다 가고 싶어는 하죠. 근데 워낙에 여기처럼 서울처럼 막 나도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이유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평양에 가자면 지금 평양에 가는 거 모범적인 사람들, 혁신자들, 그다음 큰 일을 하면 견학으로 가고 그 인간한 사람들 평양에 한 번 들어가는 거 특별거리 통행증도 벌은 줄 간 그런 통행증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걸 떼야 딱 들어가고 평양 한 번씩 들어가는 것 보이부 승인 뭐 별난 승인 다 받아야 되는데 우선 저런 돈이 없어 원래 평양 같은 건 들어도 못 갑니다. 연간에 가서는 우린 그래 평양 간다는 꿈도 못 꿔봅니다. 네, 통행증 받으려면 거의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보이부 도장까지 박아서 내려오기가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같은 나라, 자기 뭐 북한 한 나라 안에서도 평양도 제발은 못 가고 뭐 수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외국인들은 뭐 드나드는 곳이지만 저희는 같은 북한 사람이지만 평양에 못 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맺혀 있고. 평양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제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북한에서 이제 그 주체사항탑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노동당의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이제 그런 탑이 있어요. 그 주체사항탑 봉화가 있는데 그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설계 발명가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북한에 이제 그 건설되어 있는 이제 현재 그 대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일컫는 이제 중앙당이라든가 만수대 동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천보 대기념비, 왕대산 대기념비, 삼지연 다 이게 다 저희 아버지 이제 설계가 다 이제 그 책임 설계로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업적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건축공학 박사도 이제 수여받았고 발명가도 또 이제 칭호도 받고. 평양에는 제가 교사를 할 때 학생들을 그 예술 축전 할 때는 매해 김일성 탄생일 그다음 설맞이 할 때는 평양 학생 소년궁전에 가서 그 우리가 축전을 가요. 평양 축전에. 제가 가해금을 배웠거든요. 가해금을 배웠는데 가해금 배우는 게 딱 한 목적이에요. 가해금을 이제 잘해서 그 장군님 앞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거. 그러면 선이 없겠다. 꿈이었죠, 그냥. 저는 평양이라면 그냥 꿈. 네, 진짜 태어나서 평양 가는 거는 그때만 해도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양 하면 뭐 거기는 금수산 기념궁전도 있고 완전 멋있는 호텔들도 있고 외국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멋있는 뭐 보면 저희는 한 번도 태어나서 구경 못 해본 좀 지방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 생각이 되죠. 내가 좋은 데 가기 싶어 구경 갔으면 강가가 구경할 수도 있고 평양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보다 평양에는 모든 문화 생활이다 이런 거나 지방보다 많이 발전됐죠. 진짜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것만큼 텔레비전을 이제 평양을 보면서 가면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겠다. 뭐 그리고 엄청 시골이었기 때문에 평양은 이제 아파트도 높고 많고 깨끗하고 해가지고 가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게 평양 지방 사람들이 평양을 잘 몰라서 그래요. 평양 사람들은 실제 평양 사람들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평양 사람들이 사실은 지방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옛날에는 국가가 다 이제 공급해주고 살 때에는 국가 공급 체계가 잘 돌아갈 때는 평양이 지방보다 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도 안 했어요 그때. 장마당도 그때는 없었고 오직 농토산물만 파는 이제 그런 농민 시장만 있었지 그런 이제 생필료 뭐 다 일체 다 파는 그런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국가가 체계가 이제 다 이제 무너지고 권한행식의 국가 체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계속 정전의 방식, 평양은 행사가 많아요. 행사. 또 누가 온다고 하게 되면 행사해야지. 2월 16일이라고 또 행사, 김정일이 생일이라고 또 행사해야지. 김일성 생일이라고 행사해야지. 계속 행사가 있기 때문에 꽃다발 들고 이거 TV에서 다 보셨잖아요. 꽃다발 들고 행진하고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6개월 전부터 행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평양 사람들 사실 불쌍한 사람들. 장사도 못하게 하면서 그걸 하니까 그때는 억지로라도 이제 나 꼴려 나갔으니까 이거 안창 가게 된 정생산 안창가를 하게 되면 저희 정치군 수용소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거를 제가 압박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방은 대신에 이제 행사가 없습니다. 지방은 자기 혼자 먹을 자기가 열면 돼요. 네. 지방은 마음대로 지금 장사를 해가지고 뭐 좀만 사와면 돼. 권력 있는 놈들한테 조금만 좀 재주고 나 좀 이거 봐줘서 하게 되면 다 봐줍니다. 지방은 그래서 지금 지방이 다시 이렇게 일어날 때 평양은 계속 하락돼 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물론 잘 살겠죠. 더 잘 살죠 사실이야. Defectors who find their new home in South Korea have diverse occupations. This includes Lee Pyong, who's a popular YouTuber in Korea with over 2.5 million views. As a second-generation defector who came to South Korea as a child, he's attempting to communicate with South Koreans through the internet. 방송을 24시간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방송을 하는데 어떤 시청자분이 저한테 혹시 북한에서는 버스 탈 때 감자를 내고 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장난치는구나. 설마 저 정도일까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다 말씀드리고 싶고 한데 저도 오래 있진 않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 아니면 부모님께 여쭤봐서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런 걸 저도 시청자분들한테 해소시켜드리고 제가 2011년쯤에 제가 태어났던 고향을 생각했는데 2008년까지만 해도 눈을 감아도 익숙했던 그곳인데 2011년 되고 보니까 그곳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기록을 해야겠다. 내가 지금 고향은 안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걷고 있는 이거를 한번 기록을 해보자. 그래서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 해서 그 길로 가게 된 겁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에 이번에 입학하여서 다니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쇼핑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및 가수로 활동하면서 제 이름으로 된 평양건설극예술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건 쭈꾸미 집에서 쭈꾸미
하고 코다리 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막 이번에 얼마 전에 막 출산하고 육아하고 하면서 또 뭐 사업 같은 것도 막 시작한다고 하면서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또 안 이뻐지는 것 같고 점점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다양하게 지금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이렇게 음식 요리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막 시간이 되면 나가서 헬스장도 다니고, 네, 뭐 되게 취미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북한에서 못 배운 게 하도 많아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DMZ가 이제 굉장히 이제 생태 공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많이 알려져야 될 부분도 있고, 많이 개발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지원받아서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막 스팟 스토리텔링, 스팟 조사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DMZ의 남북은 이제 적대시하고 있지만 그 DMZ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동물들 이야기, 이런 얘기들 뭐 관련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음식 한 2년 식당을 하셨어요. 하니까 내가 몸이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예. 그래 접어놓고 지금은 제가 지금 저희들이 저한테 마케팅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번에 된장을 해서 갤러리 입장했어요. 그러니까 안영자 된장 갤러리가 있어요. 어저께 그 공장에서 잘 팔린다고 문화 났더라. 그래서 이제 지금 어저께 지금 또 어떻게 일본에서 들어온 분이가 그 북한의 류경 호텔에서 김치를 파는데 그 김치 맛을 좀 샘플 해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렇게 좀 사업적으로 좀 나가려고 알려주고 이렇게 좀 하려고 지금 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삼지연 관현악단은 이번 올림픽 경기대회를 민족의 경사로 성대히 준비한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기쁨이 더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국가에서 키운 국가 그냥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신하는 악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북한에 있었다 해도 그 악단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고, 걔네들이 최고의 북한에서 이쁘다는 애들, 그리고 최고의 출신 성분이 좋은 애들, 그리고 최고로 북한에서 1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주자들, 아티스트들이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북한에는 옥가대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뽑아져 올라가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말하면 궁녀로 컨택해가지고 올라가는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옥가대상들은 연애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20살 때까지 그냥 옥가대상에 뽑혀가지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뽑혀가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예비 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연애하는 것도 못하고 그냥 국가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북한의 가수는 100% 국가 공무원이죠. 네, 국가에서 주는 것만큼 받아야 되고, 가수 월급이라고 해가지고 비싼 건 아니에요. 북한에는 중노동, 경노동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가수라고 해도 그냥 경노동이에요. 월급도 뭐 노동자들, 뭐 광산, 탄광 노동자들 한 100원씩 준다 그러면 가수 월급은 뭐 60원, 70원, 80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 처녀들 같은 경우에는 선전대 가수들을 많이 선호하는 게 깨끗한 직업이잖아요. 손에다 흙을 묻히지 않는 직업이니까 그걸 많이 선호하고, 또 그러다 보면 뭐 시집도 잘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선호를 하는 거죠. 남한은 내가 부르고 싶은 장르, 내가 잘하는 장르,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철저히 그 조직화된 소리로 똑같은, 자기 개성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왜 목소리에 개성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북한은 개성이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거의 소리를 네 소리 내 소리 다 앞에 들어가지고 내 소리가 튀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안상부를 그렇게 맞춰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노래하다 보니 주체 발성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예, 그
어찌 보면 창법을 들여보면 러시아 창법이나 중국 창법을 이렇게 좀 믹스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창법? 네, 그런 거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With North Korea's hard-won participation in the 2018 Winter Games, their performers and cheering squad are visiting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over a decade. The cheering squad received a splendid spotlight along with North Korean performers that came to put on a show for the first time in 15 years. With Kim Jong-un's sister Kim Yo-jong included in the high-level delegation to South Korea, there are many speculations that this may act as the turning point to thaw the icy inter-Korean relations. But the defectors say it's more complicated than it looks. 너무 문제가 안 좋잖아요, 한국이랑. 잘 이루어질까가. 저도 막 가서 막 진짜 그래도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막 신기하기도 하고 가서 막 응원해주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북한을 응원해야 되나 한국을 응원해야 되나 아까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판단이. 그 친구들의 같이 멀리서라도 한번 바라보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지금 북한은 지금 상황이 서로가 말을 못한다 뿐이지 남한으로 향한 마음들이 다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한번 바라볼 때 그 친구들의 지금 속마음이 과연 어떨까 한마디라도 힘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뭐 제가 탈북은 했지만 고향이 싫어서 온 건 아니니까 이렇게 고향 소식 들을 때마다 사실은 많이 설레고 하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이번 그런 교류를 통해서 남북한 사이가 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교류가 많이 진행이 돼서 완화도 되고 뭐 서로 좋게끔 됐으면 좋겠어요. 북에서 온다니까 다 내 아들 내 딸 같은 게 오는 거나 마음이 막 좋은 거예요. 야 오는구나. 한번 얼굴을 봤으면 평창 그 올림픽 거기 가서리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응원단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또 내가 가면 또 혹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뒷덜미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그렇지만은 온다니까 마음도 좀 설레고 보고 싶은 이 마음이 엄청나요. 난 갈 수 없겠네 라는 아쉬움이 있고 뭐 고향에 가고 싶다보다는 지금으로서는 북한 사람들하고 편히 말하고 싶은 마음은 들어요. 과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과 남한의 사이가 더 좋을수록 통일이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저만의 생각입니다. 많이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10년이 지났고 와인 쓴 지 10년이 지났고 그래도 북한과 남한이 경기를 한다 그러면 북한을 응원을 해요. 제가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고향이 나한테는 내 나라고 내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북한 볼 수만 있다면 가서 응원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과연 그날에 올림픽 할 때 북한 분들이 들어왔을 때 저도 그에 같이 가서 함께 섞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 들고 같이 뭐 소통도 해보고 싶고 그 옆에 같이 끼어서 손도 잡아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두려움에 많이 떨고 있어요. This is a restaurant that specializes in pollock and short-arm octopus. Choi Song-juk, who's been working here for the past year, is well acknowledged by her colleagues for her positive attitude and cheerful demeanor. She's now an expert in making these stir-fried seafood dishes, which were non-existent in her hometown of Yangang Province. Initially, she came to South Korea with the intention of returning back to the north with her daughter who had defected. But soon after she arrived in Seoul, she decided to stay after seeing for herself just how different Seoul was from what she had imagined. 고향 한번 생각하면 솔직히 뭐 고향을 진짜 어느 하루도 집 생각 아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고향 생각을. 밥을 배불리 먹어도 고향 생각. 그저 반찬 새로운 거 먹어도 항상 좋은 거. 여긴 너무나도 내가 부러움 없이 사니까. 뭐 여름이면 바다를 친구들과 같이 바다 나가서 조개 잡아먹고 겨울이면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뭐 썰매 타고
근데 한국에 와서 약간 그런 순수함이 좀 많이 없어져서 가끔 그럴 때는 고향이 생각나요. 고향 하면 진짜 그게 이제 말 꺼내기 자체가 진짜 되게 정말 그립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살면서도 너무 정말 매일매일 그리운 게 고향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제일 그립고 눈에 자꾸 얼렁거리는 게 이제 엄마도 어차피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엄마를 등에 업고 엄마를 묻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저랑 풍부한 식탁은 아니래도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예, 그 얘기하고 저 아빠 엄마 농담도 하고 그게 제일 그리운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계곡에 놀러 가잖아요. 미나리가 있어요. 계속 뜯어요. 계속.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어릴 때 계속 그 미나리를 채취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은 저도 막 놀러 갈 때 보면 어디 미나리가 막 있자 계속 이렇게 막 시선을 그냥 그 풀밭에 그냥 떼지 못해요. 그냥. 학교를 갔다 오면은 제가 이제 산을 아마 이렇게 1시간 정도를 넘어가야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해 뜨기 전에 집에서 떠나면 이렇게 산 중턱쯤에 올라가면은 그 해가 이렇게 떠오른 해돋이를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해돋이 떠오를 때 이렇게 콩밭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이슬 맺힌 것들이 이렇게 싹 보여요. 이제 그 자연이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다시 이제 올라가면은 그 자연에 한번 이렇게 묻혀서 그 아무 고민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명절날 그때는 진짜 거기 이제 소나무 숲이 우거진 해안가가 쫙 있어가지고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나가면 명절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가끔은 여기 와서 그게 그립더라고요. 동네 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나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가끔씩 얼굴은 기억나는데 성함이 안 기억날 때가 막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찾아보면 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 노트에 그 동네 분들 이 성함에 그분들하고 추억을 이렇게 조금씩 다 적어놨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여기 생활에 막 빠져서 살다 보니까 고향 분들 얼굴은 기억나는데 성함이 안 기억나요. 아차 이러다가 안 되겠다. 막 적어놓고 밤에 꿈꾸다가 딱 깨어났는데 너무 슬픈 겁니다. 저는 항상 꿈을 많이 꿨는데요. 항상 장소는 북한입니다. 설령 여기 서울에 와서 만난 친구하고 꿈에서 등장을 한다고 해도 항상 장소는 제가 그 태어나서 막 살았던 그 고향 마을. 저희 어머니가 이면수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먹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여기 오니까 이면수도 되게 뭐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너무 비싸가지고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가지고. 나이 들면 들수록 고향에 대한 추억이 그리워하는 게 동심이 그때 세기가 그리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친구들하고 막 생각 없이 뛰놀던 그 추억들,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우리가 말하는 딱지치기, 개울에서 고기 잡기, 소소한 것들이 지금은 참 그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은 북한이 배고팠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힘들었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시대마다 다른데 제 어렸을 때는 힘들진 않았어요. 제가 14살, 15살 전까지는 그때는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Home. Although they had their own reasons for leaving, and although it's somewhere that they can't go back just yet, it's a place that consistently tugs at the heartstrings. For the defectors, their hometown means more than simply a place of birth. Not only does it hold their childhood memories, but it's a place of remorse of leaving their families and friends behind. And each are living with a dream or two in their hearts with the hope of one day returning back to their hometown. 일단 친구들 다 만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친구들하고 밤 새워서 술 마셔야죠. 저를 따라다니던 친구가 과연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지 제일 궁금하고요. 잘 살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저 친구는 지금도 계속 생각나는 진짜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고요. 가면 꼭 친구부터 만나고 싶고
그때 같이 했던 저희 뭐 바닷가 나가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해수욕하고 막 춤추고 놀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너무 하고 싶거든요. 우리 나이에서 이제 북한에서 어느 정도 애들이 다 결혼을 했는지, 여기는 지금 다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고 필수라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좀 많이 궁금해요. 그냥 뭐 잡아만 안 간다라고 하면은 가보고 싶어요. 그냥 내가 자란 고향이라서 그 고향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하고, 저하고 학창 시절에 같이 자라던 또래들도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궁금하고, 궁금한 게 많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요. 고향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나온 거로 해가지고 이제 탄압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거든요. 내가 한 번만 고향 밟을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이제 그 고향 사람들하고 인사는 분명히 할 것이고, 그보다 먼저 나한테 이제 내가 나한테 선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평양 옥류관 냉면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네. 그 첫 사랑 그 남자를 만났을 때 항상 그게 그리워요. 그분이가 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옛날에 그 젊었을 때 그 사랑을 다시 되새겨보고 싶어요. 제 영혼은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면 고향 분들 한 번 다 만나고 싶고 다 방문하고 싶고 한데 조금 많이 미안할 것 같아요. 그 찹쌀떡 제가 같이 항상 만들었거든요. 아침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항상 도와서 했는데, 할머니가 만드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주시던 찹쌀떡. 아버지 산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약간은 자식된 도리로서 그러니까 아버지 산소가 거기에 있다는 게,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 산소를 유해를 화상해가지고 유해를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빠도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너무 가슴이 맺혀갖고, 대한민국에 쌀이 많잖아요. 우리 집에도 쌀이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차에다가 쌀에다가 고기를 실어갖고 우리 집에다가 흰쌀밥에 진짜 돼지고기 국을 끓여갖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갖고 먹이고 싶어요, 공짜로. 저는 엄마 산소에 제일 먼저 가보고 싶어요. 엄마 그 비석도 제가 제발로 못 해주고 여기 왔고, 이제 여기서 동생들한테 돈을 보내서 어떻게 해주라고는 했지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콩나물 반찬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북한에는 제 와이프하고 딸이 있어요.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었어요. 왜냐면 그때 법에 비해서 저를 항식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때 잘못 걸려버리면, 이제 나오다가 잘못 걸려버리면 딸이고 와이프고 저거 다 죽어요. 저 혼자서는 어떤 산판을 걷던 뭐 어떻게 하든 올 수 있는데, 저는 고향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딸을 만나는 일이죠. 딸을 만나서 정말 맛있는 거 다 먹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아버지로서 딸한테 못한 거,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빈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 빈 공간을 채워주고 싶어요. 나는 다시 해보고 싶어도 그 부모님들이 다 그 땅에 묻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석 때 되면 진짜 부모님 생각이 나절로 눈물 나요. 그러니까 그 추석이나 이런 특히 가을 추석 될 때는 엄청 부모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그래도 부모님 산소라도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첫째 들고요. 제일 그리운 게 아들이에요. 그래, 아들이 더 그림을 생각하면은, 우리 아들은 이제 내 곁에 있다면은 장가를 보내는 거 엄마 손으로 정말 해주고 싶은 거 좀 해주고 싶구나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하고 싶다는 건 무슨 뭐 혼 재산을 바라는 것보다도 제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항상 보고 싶은 게, 이게 묘지라는 생각이 안 들고 꽃동산에 한 것 같아가지고 막 애들이 막 다 좋아서 와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가서 이제 막반대 이제 고향이 다 한경 이제 북한에 있는 고향. 그래서 이제 거기 선생님이 설명을 딱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고향에 두고 오신 분들 이제 실향민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여기 죽어서도 내 고향 땅 바라보고 싶다고 해서 이 자리에 묻혔습니다 하는데,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다 애들이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참
그냥 사진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그렇죠. 아, 많은데 집에 가서 진짜 내 절로 있잖아. 옥수수밥이랑 해서 있잖아. 내 손으로 옥수수밥 딱 고양했고, 그다음 내가 내 손으로 깎았던 그 나물에다 그저 내 손으로 몽땅 한 거 먹고 푸고 그저 다른 건 모르는데 요즘에는 자꾸 너무 이렇게 갑자기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너무 고생하다가 진짜 먹을 것도 못 먹고 그 산속에서 너무 고생하다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일단 고향하고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그 생각나는 노래가 그 아빠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저랑 같이 듀엣을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시냇물 따라서 산구비를 돌면 아담한 문화주택 마을이 있어 오고 가던 길손들도 부러워하는 여기가 우리 사는 마을입니다. 미안해. 네, 미안하다는 말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인사도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제일 미안하고 일단은 그럼 저희 때문에 좀 더 힘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힘들어서 이제는 아빠 만난 지도 이제는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얼굴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약주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 만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 손으로 그냥 술 한 잔 따라드리고 싶어요. 아빠 얘기만 나오면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강력입니다. 2013년도 10월에 탈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For survival and for freedom, these people had to risk their lives to cross the border. And to those who succeeded in finding a new home in the land of new opportunities, the world calls them by various names: traitors, runaways, and renegades. But this is what they say, that they are just ordinary people that left home behind, and that they are just living every day faithfully with the dream of one day going back home. 누군간 탈출을 꿈꾼 적도 또 누구는 순종을 택한 것도 어찌 보면 착속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게 착속이란 게 딱 한 거지 뭐 딱 한 가지 향수가 문제가 된 거지 딱 한 가지 향수가 문제가 된 거지 그래 향수가 문제가 됐지 지옥 같던 과거도 막상 지나가면 추억이란 말로 탈바꿈생만 잿빛 도는 장면이고 돌고 도는 날들인데 미쳐 도는 건 정작 내가 됐지 비상대 피로 갔던 연남철길이 그립단 건 나필이 지금을 기억할 만한 거지 삐진 친구의 툭 튀어나온 입 이제는 웃으며 쿨하게 넘길 것 같은데